여러분 혹시 향수 뿌릴 때 어디에 뿌리세요? 손목, 목, 손등에 직접 뿌리시나요? 만약 손등에 직접 뿌리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멈춰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검버섯을 만들고 계실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손등 말이죠. 손등은 얼굴 다음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자주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 중 하나잖아요. 여기에 화학적 자극까지 가해진다면 멜라닌 세포들이 과도하게 자극받아서 검은 색소를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 결과가 바로 검버섯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습관들이 사실은 피부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이 모든 건 예방이 가능해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말이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검버섯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생긴 검버섯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노하우까지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던 그 위험한 행동이 정확히 어떻게 검버섯을 만드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하시고 늘 건강 정보를 받으세요. 우리 같이 건강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 혹시 향수의 향이 궁금해서 손등에 슉슉 뿌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매장에서 테스트를 써볼 때도, 친구 향수가 궁금할 때도 자연스럽게 손등에 뿌려서 냄새를 맡아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바로 여러분의 손등에 검버섯을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에이, 향수 한 번 뿌리는 게 뭐가 그렇게 심각해?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검버섯의 씨앗을 심고 있는 거죠. 향수에는 고농도 알코올과 다양한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피부에 닿으면 수분을 빼앗고 자극을 일으켜 피부 방어 세포인 멜라닌 세포가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향수소, 베르가못, 시트러스 계열의 향료와 자외선이 만나면서 광감자 반응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화학 성분이 자외선에 의해 피부를 더 강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이 자극이 반복되면 멜라닌이 과잉 생성되어 결국 손등에 검은 반점, 즉 검버섯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매일 몇 년 동안의 습관이 쌓이면서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며 이거 언제 생겼지?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40대, 50대, 60대가 되면 피부 재생 능력이 예전만 못하잖아요. 젊은 때는 금방 회복됐던 피부가 이제는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더디고 그 자리에 흔적이 남기 쉬워요. 그렇다면 향수를 아예 못 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손목 안쪽에 뿌려보세요. 여기는 피부도 비교적 두껍고 혈관이 가까이 있어서 체온 때문에 향이 더 잘 퍼진답니다. 게다가 소매로 가려져 있어서 햇빛도 잘 안 받죠? 귀 뒤쪽도 좋은 곳이에요. 머리카락으로 가려져 있고 체온이 높아서 향이 은은하게 오래 지속돼요. 옷깃 안쪽에 살짝 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향이 자연스럽게 퍼지거든요.
그리고 향수를 뿌린 후에는 최소 30분은 직사 광선을 피해 주세요. 특히 여름에 향수 뿌리고 바로 온존하시면 안 돼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또 화학 제품인 세제, 청소용품,漂白제를 사용할 땐 반드시 고무장갑을 사용하세요. 이런 제품의 잔여물이 햇빛에 닿은 채 햇빛을 받으면 광감작 반응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설거지할 때도 장갑을 착용하세요. 많은 분들이 조금만 만지는 건데 뭐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런 작은 노출이 쌓여서 손등이 예쁘지 않게 됩니다.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손등 마사지예요. 많은 분들이 손 관리를 하시면서 핸드크림을 바를 때 꾹꾹 누르고 빙빙 돌리며 열심히 마사지를 하시죠. 이렇게 해야 주름도 퍼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무 강한 마사지나 문지르기는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에는 멜라닌 세포라는 방어 변사가 있는데요.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공급받고 있다고 착각해서 멜라닌을 가독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기존의 검버섯이 더 진해 보이거나 색이 짙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마찰성 색소 침착이란 현상이 있습니다. 피부에 반복적인 마찰이나 압력이 가해지면 멜라닌이 그 부위에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거죠. 물론 가볍게 바르는 정도의 마사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혈액 순환과 보습에 도움이 되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세게 문지르는 건 피부에 불필요한 자극이 되니 주의하세요. 자, 그럼 핸드크림은 이렇게 바르세요. 먼저 손바닥에 적당량의 크림을 덜어주시고 그 다음 양손을 비비듯이 살짝 문질러 크림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흡수도 잘 되고 자극도 덜한답니다. 그 상태로 손등에 아주 부드럽게 정말 살살 펴 발라주세요. 마치 아기 피부를 다루듯이요. 만약 손등이 가렵다고 긁지 마시고 차가운 숟가락으로 살짝 대거나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 주세요. 이렇게 하면 가려움도 가라앉고 피부 자극도 최소화됩니다. 특히 검버섯이 이미 있는 분들은 자극을 최소화하기의 핵심이에요. 이번엔 정말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바로 검버섯을 자꾸 만지고 거울을 보다가 손등에 있는 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이게 뭐지 하면서 손가락으로 만져보시죠. 그리고 혹시 이거 떼어내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손톱으로 살짝 긁어보기도 하시고요. 저도 이해해요. 신경 쓰이는 건 자꾸 만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최악의 습관이에요. 우선 우리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정말 많아요. 이런 손으로 검버섯을 계속 만지면 세균이 옮겨가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검버섯 부위는 이미 예민해진 상태예요. 여기에 염증까지 생기면 우리 몸은 그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을 더 많이 만들어내요. 결과적으로 검버섯이 더 진해지고 크기도 커지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손톱으로 긁거나 뜯으려고 할 때 피부에 미세한 상처가 나면서 염증 반응이 훨씬 심해져요. 그러면 염증 후 과색소 침착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원래 했던 검버섯보다 훨씬 더 진한 색소가 남게 되는 거 있거든요. 이런 습관을 고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손을 멀리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보기만 해준다. 절대 만지면 안 된다.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톤이 자꾸 올라가려고 하면 다른 곳에 두거나
주머니에 넣어주세요. 특히 TV를 보거나 폰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만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럴 때는 핸드크림을 발라서 손을 미끄럽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검버섯이 정말 신경 쓰인다면 그에 작은 밴드나 패치를 붙여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다뤄 주의할 점들은 검버섯을 없애려고 사용하는 미백 크림이 오히려 검버섯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손등에 검버섯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강한 미백 크림이나 에센스를 막 바르시죠. 비싼 거니까 효과가 있겠지. 많이 바를수록 빨리 없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저도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처음에 좀 하얘지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가 빨갛게 변하고 따갑고 심하면 물질까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잡초성 피부염이에요. 피부가 이렇게 염증 반응을 보이고 나면 그 자리가 가라앉으면서 오히려 더 진한 색소가 나와요. 결국 원래 검버섯보다 더 진한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크림을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하루에 몇 번씩 덧바르는 습관도 정말 안 좋아요. 피부 장복이 손실되면서 외부 자극이나 자외선에 훨씬 더 약해지고 그 자극이 다시 멜라닌 색선을 출중시켜요. 그럼 미백 제품은 어떻게 써야 할까요? 먼저 제품 성분을 꼭 확인하세요. 비타민 C, 나이킨마이드처럼 자극이 적은 성분부터 천천히 시작하세요. 이런 성분들은 효과는 조금 느리지만 안전해요. 새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하시고 파란 쪽에 소량을 발라보고 하, 하루 이틀 지켜보는 거예요. 미백 제품은 저녁에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미백 성분이 자외선과 만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을 약화시킬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노출내지 않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제품을 겹쳐 바르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또 이것도 중요한 방법. 손을 씻는 방법도 중요해요. 너무 뜨거운 물로 손을 씻는 분들 많으시죠? 뜨거운 물에 피부에 천연 보습망을 벗겨내버려요. 그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자극에 약해지는 멜라닌 생성이 촉진되죠.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씻으세요. 손을 씻은 후에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려서 물기를 제거하시고 절대 팍팍 문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손을 씻은 직후가 핸드크림을 바르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크림을 발라주면 흡수가 훨씬 잘 돼요.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째, 향수는 손목 안쪽이나 귀 뒤에 뿌리세요. 손등은 절대 안 돼요. 손목 안쪽은 혈관이 가까워서 향이 잘 퍼지고 귀 뒤는 체온이 높아서 향이 오래 지속돼요. 둘째, 핸드크림은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꾹꾹 누르거나 문지르지 말고 살포시 펴 발라주세요. 셋째, 검버섯을 만지지 마세요. 넷째, 미백 제품은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자극이 적은 성분부터 천천히 시작하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다섯째, 화학제품 사용 시 장갑을 착용하세요. 청소나 설거지할 때 장갑을 끼고 장갑을 끼지 않고 설거지할 때는 사용 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여섯째,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세요. 얼굴뿐만 아니라 손등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운전할 때도
산책할 때도 잊지 마시고요. 이미 검버섯이 생기신 분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더 진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생활하기에 너무 불편하시면 피부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검버섯 관리는 마라톤입니다.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관리하세요.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 아니야? 이제서 뭘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작은 습관만 바꿔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어요. 검버섯은 나이의 상징이 아니라 잘못된 습관의 결과예요.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10년 후에 여러분의 손은 지금보다 훨씬 깨끗할 거예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내 손을 잘 관리했어 라고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10년 후에는 그때 습관을 바꾸기 정말 잘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실천해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누르시고 55 플러스 가족이 되어서 더 새로운 정보, 알고 있던 정보까지도 더 유익하게 여기서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피부 연성 섬유종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건강 신호거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를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